아, 뭐, 얼대님이나 이현주님 앨범 리뷰가 없었네요. 아, 뭐, 근데 그거는 뭐 본인들 사정이고, 저는 없어서 뭐 아쉽고, 저 리뷰의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리뷰의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오늘은 하나의 주제가 있으니까 그 대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저도 평론판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오피셜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알아서 할 일이긴 한데 엘리나 히플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평론은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그걸? 리드머에 준하는 무게를 가지는 평론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을. 히플이나 엘리에서 안 하면 그걸 어디서 해야 될까요? DC 인사이드에서 해야 될까요? 평론파는 커져야 하는데 엘리나 히플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어디서 해야 될까요? 같은 무게를 가지려면?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죠. 그럼 그 얘기는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것도 굳이 엘리나 히플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굳이 그거 근데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무한퇴행이에요. 그러면 굳이 누가 그걸 지원해 주나요? 그러면 굳이 그걸 누가 지원해 주나요? 감정 안 상하고 그걸 누가 지원해 주냐는 거예요. 그걸 힙합엘리에서 리뷰 쓰는 거 뭐 한 편에 1,000,000원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전 제일 간단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은 굳이 지원줄 땡겨가지고 어디서 지원 받아가지고 원고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그걸 힙합엘리에서 올려주고 하는 과정이 쉬울까요? 아니면 힙합엘리에서 한 편당 원고를 지급하고 리뷰를 쓰는 게 나을까요? 댄스티님처럼 개인만의 행보가 모여서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에서 사실 제가 비슷한 일들을 해본 경험을 얘기를 하면 내가 꼰대처럼 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건 아니고 내가 실패한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실패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제가 겪어본 거를 당신들한테 기준을 제시하라는 건 아닌데 제시하려는 건 아닌데 얘기하면 그게 참 어려워요. 아니, 집에 들어가. 잠시만요. 집에 들어가. 강아지가 짖어가지고요. 언니 짖지마. 들어가. 기다려. 미안해요. 화내는 모습 보여서. 진정은 좀 하자. 하평아. 엘리에서 리뷰를 진행한다고 경제적으로 부담되는데 씬을 위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뭐 그 컨텐츠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해요. 컨텐츠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태균이 형도 조금 쿨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신경 안 썼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엘리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언오피셜리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엘리는 지금 자본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체이자 커뮤니티 사이트죠. 거기에서 사람들의 유동 인구도 가장 많고 여기에서 리뷰를 예전에 한 경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머라는 엄청나게 오래 존재해온 평론지의 의견에 준해 보이는 의견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엘리 정도 되는 규모의 사이트가 자기 브랜드 네임을 앞세워서 리뷰를 해주는 게 가장 이성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걔네들 그럼 원고료 누가 주라고요 얘기하는 순간에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 할 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감정에 호소합니다. 당신들이 애정이 있다면 해주세요. 왜냐? 그게 엘리에도 더 도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 나서 엘리에서 아 그렇네요 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거 보고 엘리에서는 왜 쓸데없이 리뷰하나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엘리가 더 양질의 컨텐츠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광고 유치하고 엘리는 수익이 나와요. 근데 유저들이 하는 뭐 댄스띵님처럼 혼자서 하는 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무슨 브랜드 네임으로 광고를 유치할 거예요. 그때까지 또 몇 년이 걸릴 줄 알 거예요. 몇십만 원 원고를 줘버리는 게 맞지. 그렇게 하고 브랜드 네임 더 같이 높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윈윈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간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제가 음악이 나왔어요. 별로예요. 그러면은 야 마이크 좀 좋은 거 써라. 야 믹스 좀 돈 주고 더 좋은 데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건 네 할 바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할 바지. 내가 듣기 안 좋은데 음악을 하는데 네가 돈을 더 못 썼어? 능력 있어서 좋은 회사 들어갖고 지원받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제 할 바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애정이 있고 씬에 도움이 되길 원하면은 당신들도 리뷰하세요. 당신들 리뷰하세요. 원고료 네가 줄 거냐고요? 아니요, 제 할 바 아니죠. 근데 당신들이 이득 보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는 게 나을걸요? 왜냐면 이거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솔직히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건데 몇몇 사람들은 내 말대로 카르텔 형성으로 볼 수도 있을걸요? 우리나라 말로 담합? 왜 안 할까요? 굳이 엘리에서? 리뷰 왜 없앴을까요? 옛날엔 했는데. 성급하게 경제적으로 답을 내리신 것 같은데 뭐 확실한 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 그 전에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예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힙합엘리에서는 저한테 직접 만나서 2015년 16년 사이에. 근데 안 했어요. 저한테 힙합엘리 직원분들이 저하고 만나서, 지금은 아니겠죠, 힙합엘리 직원분들이. 근데 만나서 힙합 플레이어가 좀 더 리뷰를 힙합엘리가 리뷰를 해서 리드머와 다른 하나의 기둥으로 자리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써주세요. 아, 저희도 그렇게 물론 할 예정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악수 싹싹 하고 나서 나중에 안 했어요. 왜일까요?를 얘기해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근데 댄스티님이 하는 감상평 엘리에다 올리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지금 뭐 방금 글 올라온 거에 메갈비우는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메갈비우 끔찍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메갈이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의혹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회사 주소가 같은 곳으로 되어 있고 리드머, 인플래닛 같은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DC 인사이드에서 또 나중에 자기 도메인 사서 똑같은 사람들이 옮겨 다녔었는데 그거를 보고 메갈리아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는 메갈리아 사지. 메갈리아의 딸도 없어진 지가 언젠데 메갈 없어진 거 언젠데 이제는 워마드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 평론 자체에 부정적이냐라고 하면 제가 평론하지마 이러는 거 아니에요. 평론하세요. 근데 평론을 좀 더 많이 하세요. 다른 사이트들에서. 왜 안 하세요? 이게 저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편견을 만든 건 저니까 저는 할 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는 저의 목적이에요. 저의 이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저 보기에 그냥 글로써 제가 뭐 올렸을 때 보는 거하고 저하고 직접 얘기하니까 다르죠? 제가 막 되게 엄청나게 끔찍하게 막 리드머의 사람들을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과하게 움직이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과하게 안 하면 안 봐요. 그래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종이냐? 관종 맞아요. 저는 그래서 창작을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말들이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명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럼 얻으셨다면 메갈비온은 효과적이긴 하네요. 네, 효과적이죠.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지금 제가 그냥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저한테 지금 뭐 메갈비온은 진짜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제 개인적인 견해가 없었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있었어요. 기저가 없었냐, 뼈가 없었냐라고 하면 있었어요. 인정할게요. 그게 싫다? 뭐 인정하죠. 그거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싫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그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사람들이 저를 수구 꼴통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솔직히, 리드머 필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극 좌파, 또는 극 페미니즘, 그, 레디컬 페미니즘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리드머 필진에 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말투를 쓰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DC 인사이드에서 글 쓰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1배에서 글 써요. 1배에서 글 쓰면서 나는 보수 성향 아닌데? 나 보수 성향 아닌데? 왜 네가 나를 특정 사상으로 제한하려 해? 너 1배에 글 썼잖아 개새끼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나 1배충 될 거 아니야.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트위터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 성향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하하호 하고 있어요. 리트윗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는 게 전 좀 웃기긴 해요. 그래서 이거 제 개인적인 견해. 저는 솔직히 리드머가 굉장히 편향된 사상과 편향된 정치 성향과 이런 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래서 그리고 그 개인의 사상이라는 게 과연 영향을 안 미쳤냐라고 하면 있었어요. 내가 보기엔. 아니라고요? 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엔 있는데. 내가 보기엔 있던데. 그리고 당신들 수상하는 사람들 입단속 좀 시켜야 되는 게 옛날에 KHA 제가 한번 비판한 적 있었어요. KHA 선정 위원들 입단속 좀 해야 되는 게 카페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저도 들은 거예요. 뭐 루머라고 할 수도 있죠. 여혐 단어 쓰는 사람들 수상 제외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과연 편향된 사상이 아닐까요? 뭐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런 말 들었어. 되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KHA 후보 수상 얘기 많았죠? 왜냐, 모르는 사람들, 뭐, 누군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언급 아예 없는 사람들이 올해의 신인으로 선정되어 있고, 그 해에 가장 잘했던 키드밀리 이런 사람도 올해 신인 선정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남의 창작에 내가 여혐을 하든 뭘 하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상 기준을 왜 두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진짜 창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들 권위를 위해서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는데 KHA도 안 한다는 말이 있고 한대음도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정위원을 하고 있으면 애초에 창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들 밥그릇을 위해서지.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뭐 반박하시면 반박하세요. 저는 반박할 생각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쩌다고 하는데 그걸 뭐 또 얘기하는데 고소하세요. 저는 그냥 의문이에요. 제 생각이고. 고소하세요. 사이버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소하세요. 그러면은요 뭐 저 벌금 낼게요. 그냥 근데 고소하고 나서 누가 손해볼지 생각해보세요. 저는 몇십만 원이지만 당신들은 뭐를 잃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일단 저 개인적인 친구들이 답장하고 이런 거에, 친구들 얘기는 제가 답장 안 할게요. 미안해요. 근데 지금 오늘 좀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하는 게 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 무슨 지금 시대를 담는 게 예술인데 이 시대가 성평등을 원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여혐 표현을 시대를 담지 못한다고 여겼다면 시대를 담는 게 예술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이 시대에 속해 있죠. 저는 여혐이라는 거에 피해를 보고 있는 남성으로서의 저의 모습을 예술로 담았습니다. 그건 예술이 아닌가요? 왜냐? 시대의 흐름이 여성 혐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여성 혐오 표현을 시대에 담지 못한다고 누가 여겼나요?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 보편적으로 그렇거나 대중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은 그 통계는 누가 내나요? 그 통계 누가 내요? 언오피셜리님 저한테 한번 대답해보세요. 그걸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성평등을 원한다는 걸 누가 정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할게요. 이 시대가 성평등을 원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성평등을 원하고 있어요. 그 성평등은 뭔 줄 알아요? 지금 남성은 유죄 추정으로 무슨 의혹만 있으면 무조건 직장부터 잃고 보는 시대가 된 지가 거의 근 10년이 됐어요. 성평등이죠.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은 헌법 위에 있나요? 나 이 이슈는 여기서 끝낼게요. 그냥 제가 이 얘기 할게요. 이 시대는 성평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평등을 원하고 있고요. 당신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에 뭐 제가 이견을 들이댈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성평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은 시대를 담는 것이다. 예수는 시대를 담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누가 정했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저는 좀 궁금해서요. 애초에 시대사상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예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뭐 그 개인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술이 시대를 담는다? 저는 그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인 저를 담는데 여태껏 집중해왔어요. 그럼 예술이 아닌가요? 왜냐면 저는 시대가 원하는 성평등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제가 신인 후보에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신인도 아니고 신인 후보에 들기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부진했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KHA 수상위원들 있잖아요. 올라오잖아요. KHA 수상하는 그 선정위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다 뜯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어디 대학교 교수 막 이런 걸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디 잡지 편집장. 그 사람은 뭐냐? 그냥 한 32살 됐는데 지금 어디 잡지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힙합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도 하나 할래? 그래 너도 한 표 해. 이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목매는 거예요. 선정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제 얘기 뭔지 아시겠죠? 별것도 아닌 거에 아티스트들이 씨발 내가 지금 올해 아티스트에 없다고? 어디 잡지사 편집장이 나를 올해 아티스트로 한 표를 안 줬단 말이야? 너무 화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유치해요. 저는 그게 유치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 사람들이 뭔데요? 그 사람들 그냥 힙합 앨범 좀 듣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힙합 패션이나 이런 거 좀 잡지에 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신인으로 생각하든 안 하든 내가 그 무슨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막 사람들이 야 나는 진짜 화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저한테 그걸 하면 저는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존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름의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 의견에는 남들보다 많은 의견이 많은 의견으로 쳐져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야.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전 저스티스 형하고 친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 있어요. 테이커님과는 반대되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솔직히 그 순위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10가지의 앨범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기준이 있어요. 뭐냐? 시인에 얼만큼의 영향을 줬느냐. 제가 여태껏 좋아했던 래퍼들 다 한번 나열해볼까요? 도끼 왜 좋았어요? 도끼 덕화야 왜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은 힙합에서 되게 돈 없고 막 이런 패러다임을 줬는데 돈 없고 막 래퍼는 배고프고 이런 패러다임인데 난 존나 짱이고 내 자랑 존나 하고 나 돈 이만큼 번다고 자랑하고 그걸로 인해서 힙합의 이미지를 한번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요.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덕화연님한테 이런 얘기를 직접 얘기한 적도 있고, 뭐 어쩌면 어떤 컨텐츠에서 그런 걸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덕화연님이 솔직히 덕화연님에 따라서 신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내가 사랑했었고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것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그걸 파괴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워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공개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향을 주는 사람들, 버벌진트는 한국 래퍼들이 그 전까지 완전히 라이밍이라고 하는 거 가군 맞추는 거라고는 하지만 수준 낮게 하고 있었는데, 수준 높은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론적으로 완성된 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랩이라고 하는 게, 한국어 랩이라고 하는 게 비영어권 국가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 제일 커요. 한국 랩 시장이, 한국 힙합 시장이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 힙합으로 영향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근데 거기에 영향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버벌진트예요. 왜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이 랩이 우리나라처럼 랩이 유려하게 영어처럼 좋게 들리지 않는 줄 아세요? 박자가 어그러지고 발음 어그러지고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버벌진트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저는 버벌진트를 계속 샤라웃 해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봅시다. 리드머에서 오늘 탑10을 매겼어요. 그 중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를 봤을 때 이후에 거기서 이만큼의 영향을 준 앨범들이 몇 개나 있나요? 이만큼의 영향을 준 게 몇 개나 있나요? 나는 그래서 안 봤어요. 저는 거기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뭐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무슨, 와비사비룸, 막, 물질보다 정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히피는 집시였다 형들 그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앨범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와비사비룸의 에이레 형한테 비트메이킹을 배우는 제자예요. 제자. 근데도 만약에 10개의 영향력 있는 앨범들을 꼽는다고 제 기준을 하면은 저는 거기에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엄청난 예술성을 가진 앨범이고 저는 그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만큼의 영향을 줬느냐? 나의 기준이라고 하면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스승님인데 얘기하는 거야. 나 객관적이지? 나 에이레 형한테 내 앨범 마스터링도 맡기는 사람이고, 나 여기 제 옆에 MPC 있는데 이거 제 스승님이에요. 에이레 형 제 스승님이에요. 근데도 저는 그 탑10에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10개 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예.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제 네임즈라는 앨범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김태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균이 형한테 제 앨범 CD 속지에 이것 좀 써달라고 했어요. 왜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 싶어서요. 나를 만든 이름이에요, 김태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컨셔스 랩이라고 얘기하는, 난 컨셔스 랩이라고 날 규정하지 않아. 근데 컨셔스 랩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전적인 앨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앨범 중에 씨발 녹색 이념 영향 안 받은 새끼 누가 있어? 그 새끼 가져와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강일권님 예전부터 그런 얘기 하셨죠? 김태균 형을 겨냥해서든 QM 형을 겨냥해서든 저를 겨냥해서든 우리나라 컨셔스 래퍼들 구글링으로 컨셔스 랩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창피하다 이런 글 쓴 적 있으시죠? 비슷한 뉘앙스로. 있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근데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날 컨셔스 래퍼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QM 형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알 것 같아. 보석집 겨냥한 거잖아요. 그쵸? 당신의 사적인 의견이라는 게 거기에 반영됐다는 거예요. 요번에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탑10을 강일권님이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강일권님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김태균 형이나 보석집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 글 읽으셨죠? 이게 힙합밸리에 올라온 적 있어요. 제가 올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못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에 리드머라고 되어 있는 이 썸네일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예전에 저랑 한번 얘기 나눈 적 있었거든요.
야, 지금 그래서 컨셔스 랩이나 지금 사람들이 익히 말하는 컨셔스 랩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김태균 영향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 있어요? 나 그냥 이 얘기 하고 싶어요. 김태균은 나를 만들었고 지금 뒤에 어쩌면 하나의 큰 흐름에 거대하게 일조한 사람이에요. 거대하게 일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10개의 사이트에 10개의 앨범이 없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공감 안 해요. 근데 나는 리드머의 그 10개 꼽은 게 어떤 힘을 가진다고도 생각하고 어떤 힘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균이 형이 거기에 대해서 발끈한 거는 나는 솔직히 공감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영향 안 줬냐는 거야.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내 얘기 좀 하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앨범을 사람들이 내가 디스전 한번 했다고 깎아내리고 지랄해도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발끈 안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지금 당신들이 나보다 높게 치고 있는 래퍼들보다 내가 더 영원할 걸 확신해. 디플로우 형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이제 리얼하다라는 기준을 줘야 되는 앨범에 네 앨범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너는 네 땅 안 밟고 못 지나가는 영역을 확보했다고. 그 부분 정말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평론에 권위를 주지 마세요. 아티스트한테 권위를 주세요. 이 얘기가 당신들이 체감할 거 아니야. 녹색 이념이 당신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쵸? 당신들이 체감할 거 아니야. 어떤 영향을 줬는지. 녹색 이념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음악가한테 권위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 모든 탑10 이런 거 아무 쓸데도 없이 태균 형이 화낼 필요도 없어. 녹색 이념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녹색 이념 이후로 앨범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방향성이 제시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한다면은 저는 태균 형이 그렇게 화낼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태균 형이 화를 내야 하느냐? 당신들이 리드머를 너무 믿어요. 너무. 그리고 지금 여기 엘리에 올라온 거 제가 지금 바로 피드백 할게요. 좌파, 레디컬, 페미니즘 사상 강한 것 같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KHA 수상에서 여혐 단어 쓴 단어 안 올린다는 걸 들었다. 요 정도 얘기했죠. 저 이거 얘기할게요. 이거 몇 년 전이에요? 2년 전인가? 제가 그때 작년에는 신경을 안 썼고 이제 이런 건 수상 이런 거에 신경 안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뒤로 신경 안 써서 한 가지 얘기하면은 KHA 수상자에서 여혐 단어 쓴 사람 안 올린다는 거 들었다. 이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그냥 제가 듣기에 제 기준에서 안 올린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걸 듣고 그냥 이거 씨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네 라고 하고 저는 그 뒤로 이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거에 힘을 안 실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러고 그게 그 선정위원 한 명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 저 이따 올릴 건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 했어요. 의문 제시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지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의문을 제시해야. 그 짓거리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의문 제시 안 하면. 고소할 거만 하세요. 진짜 그런 적 없으면. 저는 근데 믿을 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저도 그거를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결과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구나. 얘네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구나 했는데 당신들이 KHA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거냐 아니냐는 당신들이 결정하세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뭐 팩트고 그 사람들은 개쓰레기고 이런 얘기를 내가 당신한테 강요하진 않아요. 믿거나 말거나 믿기시면 믿지 마세요. 그냥 내가 들은 거예요. 헛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태균이 형 아까 전에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태균이 형을 너무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전 태균이 형 진짜 존경하고 사랑해요.
내가 네임즈 내고 나서 인정 욕구가 왜 없어진 줄 알아요? 앨범 나오기 전에 마스터링 나오고 나서 태균이 형한테 보냈는데 장문의 글을 받았어요, 형한테. 그 글의 내용이 뭔지는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내가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나 혼자 간직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 장문의 DM을 받고 나서 그 모든 인정 욕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요. 만나요. 만났어요. 보석집 같이 해요. 오케이. 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 욕구라는 걸 음악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풀었어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앨범 탑 10 뽑잖아요. 저는 솔직히 한 3개 안에 뽑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저는 저 탑 10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들 그런 거 올리죠? 앨범 티어표 이런 거 나오죠? 앨범 티어표 나오잖아요. 막 무슨, 제가 앨범 50개 들었는데 그 50개 중에서 탑 티어는 뭐고 이렇게 이런 거 뽑아갖고 엘리에 올리잖아요. 유행으로. 그쵸?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리드머에서 그냥 한 사이트에서 올렸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힘을 실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 내가 생각하는 앨범 여기 탑 10에 못 들었네. 그럼 이 앨범 아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탑스터. 그래, 탑스터. 전 몰라요. 그 탑스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하여튼 그 탑스터라는 거, 예, 그 탑스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건 태균이 형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형 너무 맘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형이 옆에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형이 옆에 있었으면은 형 그거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했을 거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났죠, 여러분. 지금 그니까 이 사단이 났죠. 그래요. 지금 저기 얘기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저 지금 글 올라온 거 좀 읽어볼게요. 그걸 객관으로 여긴다고요? 아니, 뭐, 당신이 체감하지 못하는 건 뭐 알겠는데, 저는 솔직히 리드머에서 무슨 칼럼을 쓰거나 했을 때, 또는 이런 탑10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를 비꼬는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방금 그 KHA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처음에,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한 가지 카더라가 있는데 뒤에 얘기했나? 얘기하고 바로 뒤에 덧붙였나 그랬을 거야. 카더라야? 당신들이 뭐 안 믿어도 돼. 근데 의문제시 왜 하느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저한테 계속 딴소리만 하네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 지금 제가 들어와갖고 딴소리 하는 걸 지금 정확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무슨 신발은 딴소리만 하네 이런데 저는 정확하게 제 의견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오늘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리드머, 인플래닛 아무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다면은 서면상의 문제도 해결을 하세요. 그게 왜 그런지 얘기해드릴게요. 인플래닛에서는 음악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제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뭐 이름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 아티스트들 편하게 음악하고 의구심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상의 문제도 해결을 하세요.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의문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당신들이 좋은 평가를 줘도 좋은 평가를 안 받아들여져요. 됐죠? 두 번째, 저는 리드머라고 하는 곳이 혼자 존재하는 것, 유아독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힙합밸리, 힙합플레이야 거대 커뮤니티 분들 경쟁해주세요. 공존하시는 것도 좋은데 경쟁해주세요. 경쟁하시기 위해서 뭘 해주셨으면 좋겠느냐. 옛날에 저한테 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던,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진행했었던 국내 힙합 리뷰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해주세요. 당신들이 문화에 대해서 애정이 남아있다면 난 장사치다 안 하셔도 돼요. 돈 나가니까요. 네, 얘기할게요. 세 번째, KHA에서
선정 위원들이라고 하는 게 그다지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막 몇십 년 동안 팝 음악을 막 진짜 막 꿰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거여도 저는 사실 안 믿지만 만드는 사람들이 알지. 근데 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잡지 편집장, 어디 뭐 리드머 필진, 뭐 어디 직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 직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투표 결과 보고 우리 저기 뽑자. 그럼 사견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힙합 앨리에서 페미니즘 성향 가지고 있어갖고 퇴출되신 분이 있었죠. 그분 아직도 트위터에서 글 쓰는 거 본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분들이 개인 사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뭐 쫓겨난 무슨 이름 뭔지 기억 안 나요. 하여튼 뭐 굉장히 페미니즘 사상 가지고 있어서 그 래퍼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비하 발언 하시다가 쫓겨난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사람들이 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개인의 사견으로 나는 여혐 단어 쓰고 비치 이런 거 쓰는 새끼들 다 걸을 거야. 이래요. 그러면서 올해의 신인 중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한 표에 빠져요. 뭐 한 10명 있다고 쳐도. 그 정도 영향을 주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난 내가 들은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리케이의 컨셔스 랩과 사니의 컨셔스 랩에 있어서 사니 거는 랩적으로 별로고 녹음 퀄리티가 별로고 하면서, 이거는 뭐 그리고 무슨 약자를 대변하는 힙합의 모습이 아니니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힙합이라는 그 규정하는 걸로, 그 기준으로 사니의 그 페미니즘에 대항한 그런 컨셔스 랩 사회 비판 곡들은 저런 건 컨셔스가 아니다라고 하고, 제리케이 씨가 한 것도 제가 듣기로 진짜로 퀄리티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리뷰해줬잖아요. 그쵸?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48명이나 되는 힙합 앨리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없지 않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억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은 우리는 정치 성향파 진영 논리인데요 라고 하기에, 진영 논리? 진영 논리 지금 제대로 제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리드머 아니야? 트위터에 모여서 낄낄대면서? 트위터에 누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이건 보편적으로라는 말을 써도 내가 자신이 있는데, 한국에서 트위터 쓰는 사람들 누굴까요? 라고 하면 두 부류 딱 생각나죠? 그러니까 같은 잣대 들이대시란 거예요. 왜 페미니즘 욕하는 산이는 구리고, 뭐 좀 마음에 드는 사상인 제리케이는 리뷰해 주셨어요. 네? 체감 못하세요? 지금도 체감 못하시면 당신도 그 성향이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제 개인적인 친구들이 저한테 말 걸면은 괜히 욕 들어먹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네, 그쵸. 지금 기억나시죠? 아시겠죠?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얘기한 적 있듯이 저는 페미니즘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요. 됐죠? 이거에 대해서 욕할 거면 또 욕하셔도 되고,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한 거는 왜 컨셔스 랩이고 누가 한 건 아니에요. 나는 컨셔스 랩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나스나 맙딥이나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 사회 비판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서 시작했고, 나는 그냥 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속한 데서 좀 족같은 게 있어. 그럼 그걸 얘기해. 근데 사람들이 나 컨셔스 랩을 불러. 그것뿐이야. 그래서 난 내가 컨셔스 랩이라고 한 적 없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 그쵸. 무슨 뭐 중간 없는 리드머, 뭐 남성은 알지라 뭐 이런 그 리드머 트위터 용어로 이름 지어놓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낄낄대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그쪽 성향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편향된 성향인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거기다 얘기하겠지. 아니 필진 성향까지 우리가 검열해야 됩니까? 무슨 군부 정권도 아니고 하면서, 적어도 그 필진들이라면 적어도
씬에 영향을 미치는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을 때는 그 성향들을 접어두고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티를 내면서 하냐는 거예요. 그럼 QM 이현주님 컨셔스라고 부르나요? 잘 모르겠어요. 뭐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던 간에 강일권 편집장님께서는 리드머 편집장 지금 내려놓으셨다고 했죠. 하여튼 강일권 평론가님께서는 예전에 한국에서 컨셔스 랩이라는 단어 쓰는 사람들은 보면은 컨셔스 랩이 뭔지 구글링도 안 해보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질 낮고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컨셔스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냈지만, 다른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났을 수도 있죠. 녹색 이념 찬양하는 부분만 봤대. 야, 이 2시간에서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이래요. 녹색 이념 찬양하는 부분만 봤는데 녹색 이념이 씬을 바꿨다고 할 수 있나 싶네요. 그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자기가 본 거 딱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 녹색 이념 찬양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제가 지금 리드머 얘기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또 딴소리 하시네요. KHA가 리드머만의 잔치인 것도 아니고 엘리 히플 모두 껴있는 파입니다. 그리고 어디 소속인 부분이 아닌 분들도 심사위원을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람들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들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 말 볼 의향이 없어. 어차피 나 욕만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했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했죠. 많은 그냥 리드머 사람들만 합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 분명히 아니라고 했죠. 어디 잡지 무슨 편집장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나는 그게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리드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아예 딴소리 하고 있죠. 그냥 욕하고 싶은 거야. 안 봤어 이 사람. 안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나를 욕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나 욕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 욕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나 욕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왜냐면은 나는 내가 감히 말하건대 한국 힙합에서 욕해도 대세에 안 거스르는 사람 탑5 안에 내가 들 것 같아요. 무조건 욕 처먹어도 그냥 그 새끼는 욕해도 되지.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 알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씨야 욕 좀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욕하세요. 근데 대신에 내가 리드머 욕하는 거는 창작자로서 평론을 욕하는 거는 존중해주세요. 나는 꼴보기 싫어요. 리드머가 불쌍하네요. 리드머가 뭔데요? 그리고 강일권님이 예전에 이렇게 글 쓴 적이 있어요. 창작자들이 평론에 대해서 반발심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욕 드세요. 그리고 제가 의문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로 좀 문제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당신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생각 없어요. 왜냐면 당신네들 그 평론가들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순간 제 예술이 훼손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술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기준이 훼손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은 평론하는 사람하고 거의 마주보는 순간 불스타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예, 이거 제 기준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만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저는 앞으로도 당신들이 구린 게 있으면은 50이 구리면 150이 구리다고 과장해서 얘기할 거고 알아서 피하세요. 그래야지 깨끗한 씬 나오지 않겠어요? 당신 힙합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내가 구리잖아요? 까세요. 그럼 내가 열받잖아요? 나도 깔게요. 그렇게 합시다. 예전에 얘기한 거를 되게 자승자박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훼손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누구랑 카페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신바자디가 지금 누구누구 평론하고 같이 있네요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하는 음악이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내 음악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이랑 앉아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의문을 제시한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이게 내 논리예요. 내 잘못이에요. 담임 선생님하고 우리 엄마하고 따로 앉아있는 거를 누군가가 봤다? 그럼 촌지 오고 갔다고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우리 엄마 잘못이에요. 부주의예요. 그쵸? 그것처럼 제가 평론가랑 만났어요. 그래서 저 새끼 평론가랑 똥꼬 빤다 이래요. 내 잘못이에요. 그 잘못이고 그 사람 잘못이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평론과 창작은 완벽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여러분들 영화에서 그런 거 보셨죠? 뭐 검경이 한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뭐 검사들이 어디 갔는데 자기 사건 피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평론가들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홀짝거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내가 만든 창작을 누군가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걸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책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저한테 욕하는 거 욕 먹을게요. 왜냐? 나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걸 알아. 근데 내가 이렇게 의문 제기 안 하면 당신들 한 번이라도 의심해볼 거야? 얘기했죠? 저는 50이 의심되면 150을 얘기할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영상 안 보고 글 쓰는 것 같은데 엘리에 길게 글 쓰는 거 어떠나요? 그거는 제가 그냥 좀 오늘은 좀 그러기 싫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제 팬이라면은 그 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단편적인 부분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글을 쓰잖아요. 그냥 뭔가 좀 그냥 제가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엄청 감정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쓰고 싶지 않고 뭐 답답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라고만 얘기해 주셔도 저 사람들이 뭐 어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야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좀 너무 벗어난 얘기 같고 제가 오늘은 평론과 창작에 대해서 제 견해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녹색이념인 뭐 리드머에서만 그런 평가를 받은 건 아닌데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들어있는 그 나이트 오페라 레코드인가 그 앨범 있어요. 그 앨범도 나왔을 때 전위성을 추구하다가 대중성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쓰레기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불후의 명곡으로 담아서 영화까지 나오잖아요. 왜 평론에 이런 힘을 주세요? 평론은 그냥 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저는 아티스트예요. 저는 아티스트니까 얘기할게요. 그리고 당신들 리드머가 아니라 리스너로서 얘기할게요. 저 50명의 리스너가 있죠. 당신들이 체감하는 걸 얘기해보세요. 녹색 이념의 영향을 받은 앨범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고 그 앨범들이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까? 저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과연 저게 평론들에서는 별로 좋게 안 반응하는데 그게 중요한지 당신들이 추구하는 녹색 이념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은 래퍼들이 얼만큼의 활약을 하고 얼만큼의 성과를 얻고 있는지 이걸 체감하는 게 중요한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녹색 이념 영향을 받은 앨범 대표적으로 뭐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것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오도마가 얘기했죠. 밭도 그랬어요. 그리고 뭐 현준이도 그랬을 거예요. QM형도 그랬을 거예요. 공격적인 의도는 아니지만 평단을 반박하고 띠꺼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왜 올해 픽이나 수상자에 꼽히는데 그렇게 목을 매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이러니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거 다 올릴게요. 한번 싹 돌려보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고 싶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러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됐죠? 이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저에 대한 편견으로 저를 뭐 미친 새끼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편견을 갖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왠지 그런 이미지죠. 저는 막 나를 감히 이번 신인에 안 넣어? 이 신바자와디를? 이런 이미지죠. 왜냐? 유명한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니까.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로 저를 악당으로 만들지 마세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있는 50명이 증인이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편견 내가 만든 거잖아요.
왜냐? 내가 예쁘고 사람들한테 듣기 좋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쵸? 예쁘장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선 지키지 않고. 막 진짜 실명거론 존나 해버리고 네임드랍 존나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뭔가 좀 띠껍고 내가 좋아하는 래퍼를 존나 나쁜 새끼로 얘기하네. 개새끼. 그러라고 만든 앨범이에요, 네임즈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평가에 사실 처음엔 좀 박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의 평가에 만족해요. 제 앨범은 누구나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가치가 없어져요. 내 방어 심리일 수도 있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네, 전 녹색 이념을 찬양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고, 거기에 영향받은 앨범들이 게시판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앨범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됐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딱 그래요. 설명하긴 했어요. 제가 신바도 아니고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기에 직접 보시면 됐듯해요. 그랬더니 라이브 들어와서 궁금한 걸 보셔야지. 라이브 저장해두니까 나중에 봐도 되고. 졸려서 귀찮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래퍼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제가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조금 약간 헷갈리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면 모르죠. 제가 아닌데. 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래퍼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나 보죠. 근데 저는 항상 뜯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가 정하는데? 씨발려고. 봐요. 뭐야? 병신들이네? 내가 굳이 여기서 왜 상을 받아? 난 안 받을래. 저도 안 받을 거야. 예, 그냥 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저에 대해서 제 앨범에 대해서 당신들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내 앨범은 나는 적어도 무슨 쇼미더머니에서 나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 또는 뭐 내 앨범보다 댓글 많이 달린 사람 이런 사람보다 내 앨범이 더 영원히 남을 거라고 확신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보세요. 이제부터 앨범에 네임드랍 해가면서 존나 진짜 자기 치부 다 드러내면서 얘기하는 앨범 나오면 내 앨범 얘기 안 나올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앨범 안 들어봤을까요? 그래미 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빌보드 차트에 대해서 그렇고 빌보드는 차트라기보다는 약간 뭐 근데 빌보드도 상이 있죠. 어워드가 있죠. 저는 여기서도 일관성 있게 사실 거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건데 제 주변 아티스트들이 무슨 그래미 받고 싶고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이해 안 돼요. 왜 상을 받으려고 막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족같다? 그러면 뭐 족같다고 댓글 다세요. 근데 단편적으로 본다? 그럼 당신이 멍청한 거를 그냥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런 적도 없고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리드머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리드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그 비와이언트도 그랬어요. 그래미 받으려고 상 받는 거 나는 잘 공감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난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미나 빌보드 어워즈의 선정 기준은 과연 전문가적인가요? 일단은 선정위원회 전 아티스트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뭐 나이스 원더 이런 비트메이커들도 있고 제가 뭐 찝어서 보고 막 전문적으로 얘기하고 이러기에는 그렇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선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미도 그래미도 이런 논란이 없었느냐라고 하면 화이트 그래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마이클 잭슨 이전에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그거는 존나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뭔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여혐 이런 단어 쓰는 사람 난 안 뽑아야지 하는 건 좀 충격적이고 그래요. 화이트 그래미나
여혐 KHA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충격을 받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거라는 생각 못 해봤어요? 켄드릭 라마가 수상을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화이트 그래미 얘기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켄드릭 라마도 이해 안 돼요. 좋은 앨범을 만들었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투 핀퍼 버터플라이가 이후의 세대, 좀 더 세상이 지나서 일매틱이 너무 오래된 앨범이 된다면, 물론 그래도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매틱이겠지만, 이후에는 투 핀퍼 버터플라이가 그렇게 언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만들 수도 없는 수준의 비즈니스 규모에서 만들어진 앨범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최고의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래미 못 받았고 켄드릭 라마 나 씨발 못 받았어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만약 켄드릭 라마 그렇게 화냈다면 뭐 기분은 이해하지만 저는 공감 안 할 것 같아요. 뭐야 남이 상 받는 거야 하려고 예술을 하는 거라면 좀 멋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KH의 여행 가수 쓴 사람 언제부터 안 뽑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막 제시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나도 그런 얘기 들었다. 근데 그게 진짜인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거 조금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좀 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얘기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쉬워할 수 있죠. 저는 별로 안 아쉬워요. 그리고 아쉬워하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아쉬워하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저는 거기에 공감하진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존나 그렇게 막 내가 상을 못 받아서 너무 열받아 이러면은 그냥 저는 왜 저렇게 신경 쓸까 이런 주의예요. 됐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요. 제이콜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오, 오늘 재밌는 글이 올라왔어요. 1분 전에. 팔로알토 신바는 왜 그리 적을 만드는 거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팔로알토 사건 때부터 그래왔던 것 같은데 본인은 무조건 어느 진영에 속해 있고 어느 진영이랑 꼭 대립하고 싸운다는 흑백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팔로와 화해하기 전 인스타 라이브에다 팔로는 본인의 적이라고 하지 않나. 이번엔 본인 같은 아티스트를 평론가의 권력이 분립되어야 한다면 평론가의 대척점을 유치하고 싸워야 한다고 하지 않나. 정치적 의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이긴 한데 음악한다는 사람이 정치랑 관련 없는 분야 좌파우파하는 거 데이버 댓글 쓰는 것만 막말하는 거 보기 안 좋음. 팔로알토 확인하는 영상에서 신바 한국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스전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마다 신바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냥 진영 논리를 싸우는 거 즐기는 게 맞는 것 같음. 뭐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신바의 성격이나 신념을 이해하기 힘듦. 어디에 대척점을 유치하고 적을 만들어 싸워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안 됨. 나라면 그렇게 매일 싸우다 지칠 듯. 나라면 매일 싸우다 지칠 듯. 마지막에 써있네요. 당신이니까 그렇죠. 저는 안 그래요. 그리고 문제 제기는 항상 되어 왔어요. 저 이거 1분 남아서 다 시킬게요.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한 타임만 더 할게요. 사람들이 더 보는 거 즐기지 않게 되면 그때는 끌게요. 근데 일단 저는 지금 좀 해소가 안 돼서 조금 더 해소를 하고 싶어요. 길게 되는 거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인데 제가 지금은 막 정리를 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말이 좀 길게 되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미숙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 더 킬게요.